직업은 좋으나 정작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만족할 만한 직업을 선택했으나 내적 불행의 간섭으로 원치 않는 일을 맡아서 직장에서 즐겁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재미가 없다. 재미없는 직업. 이럴 때 직장을 바꾸기보다는 일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내적 불행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끼쳐서 그만두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은 일을 계속하도록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봐야 더 나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이미 익숙해져서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해하거나 무능한 상사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다니던 회사가 다른 목표나 경영 스타일 때문에 더 큰 회사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시장 상황이 변해서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일이 싫어지기도 한다. 내적 불행은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이익도 남기지 못할 뿐더러 불안하기까지 한 그 일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당신을 부추긴다.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에서 떠나기. 랜디는 최첨단 작업 환경과 높은 보수, 풍부한 복지를 제공하는 우리 회사에서 광고 사진작가로 일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그 회사를 인수해서 새 상사들이 들어왔다. 그런 거짓이던 사람들로 랜디의 미적 능력에 박수 쳐주지 않았다. 랜디는 기대했던 봉급 인상이나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없었고 자신보다 창의적이지 않은 사진작가들이 좋은 업무를 만든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리를 떠나기 싫었다. 물론 예전처럼 직장 일이 즐겁지는 않았지만은 랜디는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창의적이지 못할 테고 이보다 규모가 큰 회사도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랜디는 업무를 마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찍으려고 애써봤지만은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일할 에너지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랜디는 서서히 삶에 짜증이 났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아내에게 모두를 위해서 일자리를 바꾸게 되고 말했다. 랜디의 아내는 그가 광고를 찍는 독창적인 소규모 회사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랜디는 예전에 일했던 회사만큼 좋은 회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아내가 그의 시도를 응원해 준 것도 의외였다고 말했다. 충분한 탐색 끝에 랜디의 아내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회사 두 곳을 찾아냈다. 랜디는 두 회사에서 면접을 보았고 한 회사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 랜디는 망설였지만 새 직장에서 흥미를 되찾았다. 일이 곧 당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가? 내적 불행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보통 일주일에 60에서 70시간가량 일해야 하는 것과 수련이 법률 회사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에게 시간 조절의 선택권이 존재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에는 뚜렷한 시간 제한이 없다. 따라서 내적 불행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거나 사무실을 벗어날 만큼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확신하게 만든다. 완벽주의의 문제점. 어린 시절에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모든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한다. 완벽주의란 어떻게든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논리적인 신념으로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에 전혀 만족할 수 없거나 좀처럼 만족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들은 리포트를 마무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가 끝마치지 못한 일들이 쌓이면 당한 끝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다. 완벽주의자라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아니면 업무를 더 진전시키려고 일거리를 집에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삶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게 된다. 완벽주의는 내적 불행의 한 방법이다. 자신이 완벽해질 수 있고 또 완벽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치 도덕적으로 옳은 것처럼 포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특히 어렵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신데렐라는 항상 A 학점을 받는 학생이었다. 친구들이 깊이 잠든 시간에도 산드라는 공부했다. 미국 역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산드라는 명성 있는 대학에 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그 이전에도 모든 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매 학기마다 3개의 코스를 지도해야 했고 정신 재직권을 따기 위해서 향후 몇 년간 각종 기사와 책을 출판해야 했다. 게다가 박사학위를 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술위원회의 일도 지해야 했다. 때문에 산드라에게는 개인 생활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하는데도 도무지 할 일을 다 해내지 못했다. 아무리 준비해도 수업 준비가 부족하게 느껴졌고 출판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박사 과정 학생들의 논문을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 산드라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녀가 했던 것은 모두 뭔가 부족한 듯했다. 산드라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님은 그녀를 칭찬하기보다는 더 잘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게다가 산드라는 끝도 없는 집안일을 해야 했다. 남동생을 돌봐야 했고 동시에 우수한 성적까지 받아야 했다. 산드라는 부모님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산드라는 가끔씩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큰 기대를 갖는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녀는 사회생활까지 줄여가면서 노력했지만 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겨우 마칠 수 있을 뿐이었다.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산드라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추어 완수하지 못한 첫 번째 일이었다. 산드라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체중은 줄었고 늘 피곤했다. 하루는 심장이 쉴 새 없이 뛰기도 했다. 심장병 전문의는 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말했다. 산드라는 이제야 변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산드라는 몸바쳐 자기 일을 완벽히 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엄청난 불행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 하던 모든 일을 재검토하고 완벽주의의 대안으로 과제마다 투자할 시간을 미리 분배해 두는 일일 계획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 과제에 부여한 시간을 모두 채우면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산드라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차츰 그녀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끝내는 동시에 자신의 계획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일을 더 잘하지 못하여 죄책감을 느낄 때에는 다시 일로 돌아가는 대신에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글로 풀었다. 모든 면에서 완벽주의로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 처리 방식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갖지 못하고 이러한 자신의 경향에 대항하여 힘겹게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모든 과제의 완벽을 기울이는 경향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내적 불행은 과제에 몇 시간씩 투자하지 않고 메모나 보고서로 단숨에 써버리는 게으른 뱅이 같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이 과제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것이다. 내적 불행의 간섭 때문에 자신의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가 없는가? 그렇다면 의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자신의 노력이 전적으로 충분한 경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친구, 연인,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바란다.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돼. 완벽주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여파가 있다. 내가 아닌 그 누구도 나만큼 잘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타인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면 내가 바라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다. 여기에서도 내적 불행은 내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느낌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일의 부담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면서도 자기의 일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데 즐거움을 느낀다. 이들은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생활에 전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치르는 대가로 생각한다. 타인에게 일을 맡기지 못해서 자신의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확신 뒤에 내적 불행이 숨어있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완벽주의는 해롭다. 레이는 큰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 회계사였다. 매사에 철저하고 유능하며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었다. 직장 일에 허덕이며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사업도 꽤 성장하여서 파트너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도 많았다. 하지만 서비스 요청이 많아지자 더 이상 자신이 모든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만큼 유능한 사람을 구할 수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 결과로 세금 신고를 하기 전까지 3개월 정도를 일주일 내내 하루에 18시간씩 일했고 그해 내내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결국 적절한 도움을 구하지 못한 레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세금 신고서 작업을 하던 레리는
고객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이런 실수는 그에게 이례적인 일이라 레일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다. 고객들의 업무를 자신이 꼭 맡아서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의 결심은 오히려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평판에도 오점을 남겼다. 레일은 또 다른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우리의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파트너를 구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느껴온 자부심이 실제로는 행복을 가장한 불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레일은 그제야 자신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처음에 그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무척 화가 났고 그도 우리도 그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개인적인 판단을 피하고 그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려고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며 건강하다는 신호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직장생활에 동일한 원리를 적용했다. 많은 사람들을 면접한 끝에 그는 유능한 파트너를 고용했다.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여전히 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유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설령 여러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완수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과제들을 유능하게 완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모든 일에서 유능하다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일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 처리하고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어느 정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넘겨진 일은 모두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하면서 느끼는 책임감은 분명 잘못된 즐거움이다. 하지만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일 맡기기를 무척 불편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업무량을 공유하고 개인 생활도 향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몹시 불안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느껴지는 불안이나 죄책감은 과거에서 빚어진 위장된 불행이며 모든 내적 불행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삶을 개선하려고 여러 단계를 밟을 때 내적 불행이 불안이나 죄책감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그간 무거운 부담을 넘겨줬던 압박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계획을 착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완벽주의의 문제가 드러나는 또 다른 양상이 있다. 바로 내가 자리를 비우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쩌다가 휴가라도 받아서 자리를 비울 때면 모든 사무실 직원에게 휴가 때 일이 생기면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사업성 받아야 하는 전화나 회의를 위해서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켜두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휴가 기간에도 전혀 휴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난 내적 불행은 고치기 어렵다. 자신이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느낌은 잘못된 즐거움이며 이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전혀 즐기지 못하는 불행 뒤에 그 모습을 감출 수도 있다. 다음 휴가 때는 사무실 사람들에게 휴가 기간 동안에 절대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만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해라. 이런 시도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처음 맡기는 미의 경우와 같이 무척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일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적 불행이 작용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디저트를 뿌리치듯이 이런 생각들을 뿌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내적 불행에 이 잘못된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네요. 마감 기한 지키기. 내적 불행은 자꾸 일을 미루게 만들거나 한 가지 프로젝트에 손을 떼지 못하게 하여 제 시간에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미루는 버릇이 아마 더 흔한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장의 서두에서 자기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하는 난제를 언급했다. 프로젝트나 과제의 시작 무렵에도 동일한 과정이 나타난다.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며 동시에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적 불행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지루함, 부담감, 주의 산만, 실망감을 유발하여서 이 진정한 즐거움을 파괴할 수도 있다. 결과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시간에 맞게 일을 완수하기는 너무나 늦은 때가 올 때까지 초기의 노력을 자꾸만 미루게 된다. 습관적으로 일을 늦게 완수하는 경향이 있는 이들은 우선 프로젝트나 과제에 착수할 날짜를 현재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날로 정해야 한다. 시작할 날짜가 다가오면 흥미를 잃게 되고 시작을 미룰 만한 이유가 생기거나 갑자기 비참한 기분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그 어떤 저항을 만나더라도 처음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겠다고 굳게 결심해라. 설사 시작일이 지나버려도 해도 이제 다 망쳤다고 말하는 내적 불행에게 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일을 세워서 다시 시작해라. 프로젝트 시작 전까지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는지 계산하면서 일하기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미리 진행함으로써 과제를 미루고 싶은 자신의 성향에 대항하라. 그렇게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 주어지거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순조롭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일을 제 시간에 완수하지 못하도록 내적 불행이 간섭하는 또 다른 흔한 방법이 있다. 프로젝트나 과제를 완수하고 난 뒤에 거기서 손을 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대개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가 마무리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할 때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적 불행 때문에 일어나는 숨은 완벽주의의 기준이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역사학을 공부하던 케이는 논문을 쓰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리서치를 끝냈으니 이제 논문을 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조사가 필요한 또 다른 주제가 자꾸만 나타났다. 이렇게 3년이 훌쩍 지났고 논문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도 케이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대학교 측에서 최종 마감 기한을 제시하자 케이는 우리를 찾아왔다. 케이는 논문을 철저하게 완수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내적 불행에 논문을 끝내면 앞으로의 삶을 전진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이제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료를 더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논문 쓰기에 착수하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리서치의 필요 여부는 지도 교수님께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논문을 쓰면서 케빈은 잠시 쓰기를 중단하고 자신의 논점을 지지할 줄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느낌을 감수하면서 처음 계획대로 논문을 계속 써서 나갔다. 그래서 결국 마감 기한에 맞춰서 논문을 완수할 수 있었고 논문 지도 교수에게서 더 이상의 자료는 필요 없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때때로 사람들이 제 시간에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내적 불행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루려는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노력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뚜렷한 마감 기한이 주어진 프로젝트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직 여유가 있는 다른 일을 꼭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또는 잠시 일을 멈추고 서류처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내적 불행은 이러한 느낌을 통해서 제 시간 안에 철저하게 업무를 완수하고 싶은 소망을 파괴한다. 집중의 필요성. 내적 불행은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당신도 모르는 새에 당신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 내적 불행은 집중력, 논리적인 사고, 프로젝트를 다루는 적절한 능력을 방해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진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선명한 사고.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일이나 주제는 객관적인 분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결과물을 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일종의 정신적인 마비를 경험하기 십상이다. 중요한 사실들을 놓친다거나 논리적인 흐름이 끊기는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산만해지지 않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기는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나타나는 최상의 양상은 그런 자신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데에 있다. 대다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가진 일을 쓰거나 하위 기준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발생시키며 내적 불행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문제는 내적 불행에 의거함으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극복될 수가 있다.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생각. 가일은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다. 가일의 부모님은 가일이 밤에 몇 시간 자는지 기록한 노트를 다른 부모들과 비교할 정도였다. 그들은 가일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불행히도 그 방식은 옳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의 소망은 가일에게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했다. 가일의 부모님은 가일이 나날이 발전한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려고 자주 그녀를 시험했다. 가일이 어렸을 때 그들은 가일에게 물체의 색깔을 물어보거나 손에 쥐고 있는 동전의 개수를 물어보는 식으로 그녀의 학습 정도를 확인했다. 가일이 조금 더 자라자 그들은 물건을 사고 거스름 또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자동차가 시속 6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목적지까지 37마일이 남아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결국 가일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며 자신이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다. 좀 더 자라자 가일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초점을 잃고 흐리멍텅한 마음 상태에 의존하여 위로를 얻으려고 했다. 이러한 습관 때문에 가일은 특히 중요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가일은 부지런히 공부하여 나름대로 좋은 학업 성취를 보였다. 물론 테스트 상황에서는 심한 고통을 받고 한 번도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전부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숙제를 열심히 해서 부족한 시험 성적을 대부분 메울 수 있었다. 가일은 항상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의과대학교 시험을 볼 때 자신의 내적 불행이 의과대학교 입학에 필요한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가일은 교내 학생생활 상담소의 한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는 우리의 상담 치료 접근법을 훈련한 사람이었다. 가일은 자신이 테스트를 잘 치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불안과 흐릿한 정신상태에 의존하려 위안을 찾으려 했다. 상담사는 이 점을 가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상담을 하면서 가일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험 상황에 부딪히면 꼼짝 못하고 얼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자기 마음을 더 잘 조절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학교를 휴학하고 모든 시험을 도와주는 개인 교사와 긴밀히 함께 공부했다. 하지만 모의 시험은 실제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에 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지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가일은 꼼짝 못하게 마비된 느낌이 들 때면 그러한 감정이 지나가고 자신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가일은 자신이 아는 내용을 시험에 적용하는 과정을 점점 즐기기 시작했다. 개인 교사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으며 다시 학교로 돌아간 가일은 점차 시험 시간에도 내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말짱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다가 직장에서 담당한 프로젝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갑자기 몸이 얼어붙고 어찌할 줄 모른다면은 어린 시절에 이러한 방식으로 위로를 찾으려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분의 정신이 잘못된 것도 아니며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릴 수 없는 특별한 생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명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적 불행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하나의 과제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데 사용할 여러 가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업무를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세분화하기, 믿을 만한 친구나 동료와 함께 업무를 분석하고 계획하기, 일의 각 단계에서 친구나 동료에게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자신의 일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의 진행 방법을 조언하듯이 생각하기 등이 그러한 기술이다. 내적 불행이 여러분을 후퇴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갑자기 과제가 압도적으로 보이거나 다시 정신이 흐려질 때도 모든 것이 끝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다. 향상에 대항하여 내적 불행이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확고하게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후퇴의 순간들도 치유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실수는 내적 불행 때문에 일어난다. 내적 불행은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때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자신이 열심히 공들인 보고서의 몇 페이지를 빼먹는 것에서부터 배선을 설치할 때 전기선을 적절히 연결하지 못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실수는 잠재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올 뿐만 아니라 직업을 잃기도 하고
직업상 발전을 지체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실수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며 그동안 애써온 모든 수고와 노력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심한 좌절감을 불러일으킨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어떤 정신적인 충격도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실수는 부주의나 판단 부족 때문이며 이러한 실수는 대체로 내적 불행과 타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다이어트나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실수를 포함하여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실수와 매우 비슷하다. 양심적으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때 내적 불행은 평소에 충족받던 고통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산만해지고 실수를 저지르도록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내적 불행으로 인한 실수. 폴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약사였다. 그는 동네 약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고객의 이름을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였다. 손님들은 폴에게 찾아와서 좋은 감기약이나 안약이 무엇인지를 묻곤 했다. 폴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고 남다른 식견과 더불어서 주의 깊고 멸세에 정확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날 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서 그가 준 처방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물었다. 그 손님은 새로 받아간 약이 그 전에 받았던 약과 다른 색이라고 말했다. 폴은 자신이 손님에게 잘못된 약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매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지만은 1년이 지나자 비슷한 실수를 또 저질렀다. 이번에는 처방에서부터 잘못된 약을 넣은 것이다. 그때부터 폴은 직업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폴은 자신의 고객을 잘 모시고 훌륭한 일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졌지만 이와 함께 내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불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었다. 이 문제를 이해한 폴은 자기 파괴 욕구를 좌절시킬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려고 했다. 돌이켜보니 1년간 그는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경계를 늦춰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그는 남은 직업 인생에서 자신이 내리는 모든 처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런 특별한 노력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이후로도 한두 번 실수를 저지를 뻔했지만은 그 상황을 금방 포착했고 그럴 때마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확실히 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폴은 예전처럼 자신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과제를 열심히 할 경우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적 불행을 미리 알고 손쓸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인 비판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타인의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여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의 일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다. 하지만 내적 불행에 사로잡힌다면 다른 사람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진정한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방어, 분노, 우울 등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노력한 일의 결과물을 항상 시켜줄 타인의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때로 아무에게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잘못된 즐거움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많은 회사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프로젝트나 과제의 개념을 명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일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다. 내적 불행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며 자기만큼 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기도 한다. 또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면 자기가 하기 싫은 부수적인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이를 꺼린다.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지혜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도교수나 직장 상사에게 조언을 받을 때 자신이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할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고통으로 무척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착각. 할레는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한 기술 회사의 웹판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땄고 자회사의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헬렌은 주어진 자료의 핵심을 요약하여 흥미롭게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해당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설명하여 구매를 담당하는 재정 책임자의 흥미를 떨어뜨리곤 했다. 자신의 판매할 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사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상사의 눈에 안 좋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상사가 헬렌을 불러서 그녀가 기대했던 만큼의 판매의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헬렌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던 것을 녹화하도록 지시해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서 헬렌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성공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헬렌은 이러한 도움에 안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녹화 내내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발표를 앞서가여 짧게 하여 보는 이들이 따라가기 쉽게 만들려고 상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자 그것을 도움이 아닌 비판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헬렌은 상사에게 자신의 판매 방식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애써 확신시키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누구뜨리려고 애썼다. 그녀의 상사는 판매 방식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판매 실적은 향상되어야만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상사와의 회의를 마치고 헬렌은 너무도 화가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인 캐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캐리는 그 상사가 1년 전에 자신의 프레젠테이션도 녹화했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제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헬렌에게 말해주었다. 캐리는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간소화하지 못해서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그 상사가 기꺼이 자기 시간을 할애하여 판매 직원과 그렇게 긴밀하게 일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리는 그의 도움으로 판매 실적이 20%에서 40%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헬렌은 어린 시절에 자주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며 타인의 도움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다. 그녀는 스스로 일할 때 옳다고 느끼는 도움이 필요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내적 불행을 키우게 되었다. 캐리의 말을 들으면서 헬렌은 그 친구가 타인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수치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후로 며칠간 헬렌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바탕으로 상사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재검토했다. 그리고 결국 그 생각들이 시도해 볼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결론을 지었다. 상사의 제안에 따라서 고객에게 보이는 자신의 발표 방식을 수정한 헬렌은 판매 기록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확은 따로 있었다.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독립적인 느낌이 주는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내적 불행이 간섭했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즐거움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일의 결과물을 향상시키며 일을 더욱 즐기도록 만들 수 있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진정한 즐거움의 자리를 빼앗긴다. 즐거움.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마다 성공과 더불어서 후퇴의 순간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얻기. 사람들이 돈 받아 섹스를 적용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충분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비용을 심리치료사인 케이트는 부분적으로 문제를 보이는 네 남자를 돕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